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오늘은 내비게이션의 기본에 관해서 먼저 좀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적이 너무 잘 안 올라가고 공부를 힘들어하고 특히 암기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몇 년 만에 찾아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여러 가지 기억법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우리나라 전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억의 툴로 템플릿으로 삼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12개 그림이 있습니다. 이 12개 그림에 각자마다 전부 100개씩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 강남부터 시작해서 서울 강북, 경기 북동부, 경기 서남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십진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 0번을 기준으로 1, 2, 3번을 한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강남 기준으로 강북,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이렇게 행정구를 기준으로 1, 2, 3으로 만들었고 다시 삼진법이니까 1, 2, 3 끝나니까 4, 5, 6을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국토의 동쪽입니다. 요 한 그림 안에는 도가 들어가 있어서 100개의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토 맨 동쪽 위에는 강원도가 있고요. 그 밑에는 대구 경북이 있고요. 그 밑에는 부산 경남이 있습니다. 여기가 400, 500, 600이 되는 것입니다. 400, 500, 600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 경기도, 경기 남부 밑에 보면은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충청남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가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는 남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도는 전라북도, 전라남도인데 이 전라도는 충북에서 시작해서 전북이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됐고 여기까지 가서 900번대 나와서 앞에 있는 0번을 포함하니까 1000번이 돼서 여기 1000개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 광주 전남에 다시 100개가 있습니다. 여기 10번이죠. 이게 1000번부터 1099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부터 시작해서 울릉도,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최북단의 북한, 그리고 전북에 가려져 있지만 여기 제주도는 30개, 북한은 30개, 울릉도, 독도는 1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12개 권역에 1170개가 저희가 기억의 툴로 활용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요 서울 강남에 다시 100개 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다시 구로 나눠져 있거든요.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주석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강남은 다시 여기 강동부터 시작해서 송파, 강남, 서초 여기가 강남 3구입니다. 여기 앞에 0번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에는요. 여기에 다시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송파구 안에도 10개, 강남구 안에 10개, 서초구 안에 특히 요 송파, 강남, 서초는 강남 3구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강동구 포함하면
강남 4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로구에서 4, 5, 6번을 묶었습니다. 여기 강남에는 한강 이남에는 구가 11개 있는데 우리 그림은 10개가 필요해서 금천구하고 구로구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묶어서 하나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천구로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7, 8구는 영등포부터 시작해서 양천구, 강서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70, 80, 90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대로 여기서 보면 여기는 다 100개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다시 이 그림은요. 여기 안에 10개씩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강동구의 10개 장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구들도 전부 안에 10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강동구에는요. 여기는 이제 1개짜리입니다. 그림이. 이게 최종 장소입니다. 저희가. 자, 아까 나왔던 일자산 허브 천문대 있죠? 여기가 있습니다. 아까 100번 할 때도 0번이었고요. 10번 할 때도 0번이었고요. 1번 할 때도 0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강동구 먼저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강동구는요. 이렇게 1, 2, 3번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강동구 안에 있는 그림을 제가 보통 한 3배수 정도로 잡아서 그 중에서 위치와 유명도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선되는 장소 10군데를 제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랜덤하게 하되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고 편한 것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산 허브 천문공원에 갔고요. 여기서부터 여행을 시작한 다음에 이번에는 암사동 선사유적지로 갑니다. 그 후에 암사동 태양광 발전소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고덕 V센터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 5, 6번을 이렇게 갑니다. 4, 5, 6번이 6번서부터 내려와도 되는데 일단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걸 기본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가다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 광진교 8번가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쇼핑센터입니다. 5번에는요. 한강 광나루지구 드론공원을 선택했습니다. 6번은 한국 점자도서관입니다. 맹인들이 손으로 읽는 그런 책이라고 하죠. 자, 4, 5, 6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7, 8, 9로 가보겠습니다. 강동구 남쪽입니다. 천호 문구 완구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천호 로데오 거리 8번이죠. 마지막 9번은 강풀 만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소를 설정해서 전국을 1200여 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1, 2, 3인지 2, 1, 3인지 여기도 4, 5, 6인지 여기서부터 4, 5, 6인지가 제가 기억이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고민 끝에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번호 만들어진 것이 요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0은 제가 빵집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은 금메달, 1등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금메달 있죠? 예. 2는 022이기 때문에 02를 제가 생각했고 서울의 지역번호가 02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온 02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3은요. 03, 3, 03에서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삼, 그래서 인삼, 산삼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가 봤습니다. 4번은요. 공군사관학교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5번은요. 영어를 생각했습니다. 4번은 공사장을 해도 되겠습니다. 6번은요. 처음에는 영육간의 강건한 뭐 이런 의미를 했는데 너무 추상적인 의미라서 공육이라고 바꿨습니다. 06하고 062는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06 하다 보니까 062가 이미지가 들어와서 제가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서 062를 선택을 했습니다. 7번은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007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007을 했고요. 8번은요. 우리나라 팔도를 하려고 하다가 지도와 중복이 돼서 팔도 라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9번은요. 9번 해도 되고 영구 해도 되기 때문에 영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또 영구인데 또 공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공구를 생각했습니다. 공구해도 되고 공구 파는 곳, 공구상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해진 이 번호와 이 장소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아까 0번은요. 일자산의 입구에 빵집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자산 앞에 빵집을 하나 만들었고 이 빵집은요. 여기에도 있지만 서울 북부,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강원도 이런 데 전부 빵집이 11호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12개요. 빵집이 여기가 본사입니다. 모든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금메달이었거든요. 금메달 딴 운동선수, 뭐 안산 선수나 황영조 선수나 김연아 선수가 여기 와서 움막에 술을 먹고 누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움막에 선사 유적지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2번은 영희가 암사동 태양광 발전소에 방문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번은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입에 산삼을 씹어 드시면서 고덕동 V센터 오셔서 마징가 제트 위에서 연설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4번은요. 광진교 8번가는 쇼핑센터입니다. 공군사관학교 학생이 자기 여친 생일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광진교 8번가에 방문을 했다는 이미지를 가져봤습니다. 5번 영국에서 온 영어 선생님이 영어학원 아이들을 데리고 한강 드론 공원에 와서 드론을 띄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번은요. 공유기가 있었죠. 공유기 있는 한국 점자도서관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7번은요. 천호 문구거리에 007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문구 완구거리이기 때문에 007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장난감 물총을 가지고 영화 찍는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먼저 잡아놓으면 번호나 장소나 아니면 둘 다가 생각이 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지식을 이 창고에 넣는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 수단입니다. 요거는 전체 번호가 100개이기 때문에 100개는 한 100분 정도면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반나절, 하루 정도면 누구나 다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은요. 로데오 거리인데 팔도라면 행사를 해서 음식 행사를 해서 그때 팔도라면을 먹었다는 이미지를 가져봤습니다. 9번은요. 영구인데요. 여기는 강풀 만화거리입니다. 영구가 강풀 만화거리에 와서 만화를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번호 만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여기 0번이 0이라서 빵집을 한 거예요. 0번은 100번 단위로는 다 빵집입니다. 0, 100, 200, 300, 1000, 1100 전부 빵집입니다. 12호점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돌면서. 그 다음에 1번은 금메달 1등한 걸 상상했습니다. 금메달 딴 안산 선수, 김연아 선수, 황영조 선수, 운막에 갔었죠. 암사동. 그 다음에 2번은요. 서울에서 온 영희를 제가 만들었고요. 3번은 아까 보신 대로 산삼을 드시는 김영삼 대통령을 상상했습니다. 4번은요. 공군사관학교 학생을 떠올렸고요. 공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은요. 영어를 많이 씁니다. 영어 선생님들은. 그래서 영어 해서 영국에서 온 영어학원의 영어 선생님.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6번은요. 06, 그래서 061을 만들어 봤습니다. 7번은요. 007 시리즈입니다. 강풀이 아니라 천호동 문구 완구 거리에서 장난감 물총 쏴는 거 아까 연상을 만들었죠. 아까 로데오 거리에서 팔도라면 먹었었죠. 9번은 강풀 만화 거리에서 영구가 만화 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저희가 5번 그러면 영어 선생, 3번 그러면은 산삼, 김영삼 대통령, 0번 하면 빵집, 1번 하면 금메달, 2번 하면 영희, 3번 하면 김영삼 대통령, 8번 하면 팔도라면, 7번 하면 007, 9번 하면 영구. 여기다가 아까 장소를 연결시킨 겁니다. 영어 선생이 드론공원, 062는 한국 점자도서관, 공군사관학교 학생이 쇼핑가, 이름이 로데오가 아니라 광진교 8번가, 007은 문구 완구거리, 팔도라면은요 로데오 거리, 영구는요 강풀 만화거리.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놓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사과를 공원 빵집 안에 사과를 배달시킨다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아까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술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수박을 같이 나눠 먹은 이미지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2번은요. 영희가 암사동 태영강 발전소 위에서 춤추고 난 다음에 감을 먹는다고 상상을 하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산삼을 드신 다음에 포도를 까 드시는데 주변이 그 V센터 옆에 울타리가 포도나무로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4번은 공군사관학교 학생이 광진교 8번가 갔더니 여친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보석가게 지나가다 보니까 복숭아 행사를 하고 있어서 복숭아를 사 먹는 이미지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5번 딸기는요. 영어 선생이 드론 공원에서 드론 날리다가 목이 말라서 옆에 딸기 장수한테 딸기를 사 먹는 이미지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6번은요. 06이었죠. 점자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바나나를 배고파서 까먹는 이미지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7번은 007이었죠. 007 영화 찍는데 영화 찍으면서 007도 먹고 완구 문구점 주인도 먹습니다. 파인애플이죠. 그게 먹는 게. 8번은요. 로데오 거리에서 팔도라면 먹은 다음에 디저트로 귤을 먹는다고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9번은요. 강풀 만화거리였죠. 영구가 만화 보면서 무화과를 먹는다고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10번, 11번은 그 12개 개념일 때
그를 생각해서 넣은 건데 10번은 광주 전남이었죠. 광주 전남에 화순적벽에서 호박이 하늘에서 줄기가 내려오는 상상을 해봤고요. 11번은 독도였습니다. 울릉도 독도에 땅콩을 재배한다고 이미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도 100번 단위로 다 집어넣는데 거기는 다 빵집이기 때문에 이 번호를 안 하고 지금 그 강동구에 장소 10군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외우면요. 몇 개씩은 꼭 까먹거든요.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도 저희가 이 방식으로 하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데다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키워드에 네모나 동그라미를 쳐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키워드에다가 이렇게 0부터 9까지 10부터 19까지 넘버링만 해오면 순서대로 다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것을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성적들은 말도 못하게 올렸습니다. 전부. 예.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영어 단어 기억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영어 단어가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죠.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습니다. 자, 원래 책에는 3개씩 있는데 지금 그 강의 편의상 2개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책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플립북으로 나와서 좀 이따가 이것을 시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아니, 휴대폰으로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마음 먹으면은 수백 개, 1000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등 영어 단어가 지금 2500개 정도 있는데요. 3일에서 일주일이면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한번 해보면 광진교 8번가에 아까 공군사관학교 학생이 갔다 그랬죠? 거기서 abroad, absence 두 단어를 넣습니다. 한 단어는 뺐습니다. 일부러. absent는 absence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absence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 aboard하고 abroad는 비슷해서 제가 같이 넣습니다. aboard는 우리 비행기 타면 항상 듣는 영어 멘트 welcome aboard입니다. 비행기를 탑승해서 해외로 간다고 생각하면 abroad, aboard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부재, 결석인데요. 이것도 해외로 부재, 결석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스토리로 만듭니다. 제가. 갑자기 해외로 가서 결석한다. 해외로 갈 때는요.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 단어를 한 번에 묶는데 여기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스토리하면. 근데 저희는 한 번 더 나가서 요것을 광진교 8번가로 묶고 여기에 공군사관학교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공군사관학교 학생이 해외로 간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은 한꺼번에 다 그게 처리가 됩니다. 공군사관학교 학생이 광진교 8번가에서 원래 여기 와야 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해외로 비행기 타고 가서 결석을 했다. 이렇게 이미지를 한 그림을 떠올리면은 이 단어들이 전부 고구마 줄기 엮듯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 발음에 따라서 기억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무작정 기억하는 방법도 있는데 해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오래 가는 걸 저희가 임상실험을 다 했습니다. 아까 영어 선생은 한강에서 드론 날리고 있었죠? 예. 여기에는요. 일부러 단어 2개만 넣었습니다. 원래 3개인데. 근데 보통 3개 중에 1개나 2개는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2개 정도만 해도 됩니다. 여기는요. 단어가 abuse하고 academic입니다. abuse는 남용하는 겁니다. 또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아이를 때리니까 학대하다 이런 뜻이 나온 것이고요. 아카데미는 우리 학구의 학부적인 아카데미는 학원 뭐 공부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 2개를 엮는 거예요. 학자들이 학문 연구를 남용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면 끝입니다. 누가 얘기해요?
한강 들어온 공원에 있는 영어 선생이.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번호, 장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영어 단어, 우리말 단어, 아무거나 단어도 되는 것입니다.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점자도서관이 6번이었어요. 06이 달려있어요. 여기 단어는 accept하고 accident예요. accident는 T지만 명사입니다. 사고, 우연. 명사 플러스 전치사는 부사죠. 우연히가 됩니다. accidental 그러면은 형용사가 됩니다. 이 두 개를 그냥 엮는 겁니다. 사고는 우발적인 거잖아요. 우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든지 아니면 점자도서관 가는 입구에 사고가 우연히 생긴 걸 보고 그게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다, 받아들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나온 플립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겁니다. 플립북이. 자, 이것은 제가 지금 그 휴대폰으로 미러링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게 그 제 중등 영어 단어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위에 보시면요. 여기 지우기부터 이렇게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영상 녹화하는 거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휴대폰으로 타치를 해볼게요. 휴대폰으로 이것을 타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이제 바뀌면 여기서 암기를 하는데 암기하는 내용, 리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터 누르면은 matter,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matter, matter, 한 번은 영어, 한 번은 우리 matter, 매터, matter, 매러, 발음을 부드럽게 하면 매러 이렇게 됩니다. matter, 예, 지금은 거의 다 매러라고 쓰죠. 영어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matter, 매러. 자, 얘는 원래 매터는 물질이에요.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영어는요, 맨 처음에 나오는 뜻, 그게 최상의 의미거든요. 거기서부터 물질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거. 그래서 문제, 일, 물질이 서양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일들이 사건이고 중요하다는 동사도 있어요. 문제도 중요한 내용을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하나씩 다 외우지 않아도 요 이미지만 가지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right, 자, right은 올바른 뜻이고 오른쪽이고 이런데요. 자, 보세요.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거, 그리고 문화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영어는 단어 뜻이 추가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 나오는 걸 이해하면은 뭐 옳다는 거, 네가 맞아. 그 다음에 바른, 정확한 이런 거죠. 합당한. 사람이 그러면은 구어체에선 사람이 건강한 거죠. 올바른 사람이니까. 또 건강하다는 말은 몸에 이상이 없는 거죠. 이상한 거는요. 그 다음에 흠잡을 데 없는 거죠. 또 올바르니까 질서 있는 거죠. 적절한 거. 수학에서는 수직을 right이라고 그래요. right angle 그러면 90도를 말해요. 똑바로 쓴 거. 정치에서는 보수적인 걸 우파 그러잖아요. 우파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권리 소유권 내 거니까. 그 다음에 공정하게.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양하게. 네. 똑바로 세우는 거 right이죠.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동사 뜻까지 같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외우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뜻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 내비게이션 기억법 템플릿 틀 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순서대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플립북으로 나오니까 이거 들으면 하루에, 지금 우리 오전에 강의한 대 대표님은 하루에 1000개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2500개니까 3일이면 됩니다. 반만 해도 일주일이면 되고요. 조금 더 쓰면 열흘이면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이걸 쓰니까 아이들이 좀 버거워해서 1, 2, 3학년으로 다시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right, 자, 들으면 누르기만 하면 Right. 발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right, 예. 이렇게 플립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페이지를 넘기면 또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화면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요거만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요. 자, abstract, abstract는요. 어디서 뭘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니까 여러 개 있는 데서 끄집어내니까 관념이 되고 추상적인 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발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발췌하는 내용을 우리가 초록이라고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건 추출하고 발췌하고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끄집어내는 거는 훔치다가 되겠죠? 영어는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뜻도 이렇게 같이 나타내요. 이 안에 있는 단어는요,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단어장을 그 점검해서 일일이 제가 타이핑을 다 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책 안에는요, 기본 동사만 따로 다 정리가 잘 돼 있고요. 회화를 위해서도 정말 정밀하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중국어, 아니, 중등 영어 단어만 하면요, 영어 회화는 90% 이상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영어는 퀴즈다 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원리, 연결사 7개 한 다음에 단어만 알면은 영어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중등 영어 단어 열흘 정도면 되고요. 오래 걸려도 좀 뭐 슬렁슬렁해도 한 달이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면은 암기하기도 힘들고 뒤로 가면은 앞에 거 다 까먹거든요. 근데 이제 플립북이 나오니까 뭐 그럴 일도 사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3개씩 묶는 스토리는 제가 유튜브에 그 100 몇십 번까지는 올려놨어요. 좀 지루하긴 합니다. 제가 혼자 해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올려놓으면 좀 재미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aggressive, 어그레시브예요. aggressive, 어그레시브. aggressive, 공격적인 거죠. 공격적인 거니까 그게 좋은 의미로는 적극적인 게 되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는요. 침략적인 게 되는 겁니다. 영어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물질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의미가 있고 추상적인 의미가 있고요. 한 단어에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마찬가지입니다. enjoin, 단어 in하고 join이니까 엄청 쉽죠. 우리가 다 아는 단어. in은 동사 만드는 거고 join은 어디 합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뜻은 전혀 달라요. 지금 보시면 enjoin, enjoin 하네. enjoin,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명령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 뜻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enjoin,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도 enjoin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거는 나쁜 상사 만나면 진짜 힘듭니다. 문맥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뉘앙스 가지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금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단어 더 보겠습니다. bond, 본드입니다. 본드는요,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하게 되는 거고 같이 묶는 거니까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자하고 돈 주고받는 걸 묶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관계가 좋으면 친밀한 인연을 맺고 유대 감각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과하면은 속박이 되는 거죠. 영어 뜻은 이렇게 반대되는 뜻도 엄청 많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abstract, 하는 겁니다. abstract, aggressive, aggressive, enjoin, enjoin, bond, bond, 자, 이거를 이제 지금 리콜 기능으로 했는데요. 암기 기능으로 하면요. 넘겨서 abstract,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자, 다시 요거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tract, 자, 뜻 안 보고 나오잖아요. 밑으로 내리면 여기 뜻이 나와요. 아까 봤던 거 다시 가릴 수 있고요. abstract, 이걸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리면 이제 abstract, 아는 단어예요. 여기 아는 단어 표시가 있죠? 여기요. 제가 이거 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 넘기면요. aggressive, aggressive, 아까 다 aggressive, 봤던 거죠. 다시 모르겠어요. 내리면 아까 봤던 거 나오고요. 다 알아요. 그럼 완전히 내리면 aggressive, 여기에 다시 아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넘기면요. enjoin, 아까 했죠? 단어 아주 독특한 단어였죠? enjoin, 발음 enjoin,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혼자 enjoin, 해도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신청하시면요. 이 안에 녹화를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공부한 걸. 그것을 저희 그 개인 밴드를 만드셔서 올리시면 다 그 피드백도 시켜드리고 그 챌린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 챌린지 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리면은 보이고 모르겠으면 다시 올리고 enjoin, 완전히 내리면 이제 enjoin, 내가 아는 단어입니다. 넘어가세요. bond, 폰트.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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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리면요. bond, 내가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클리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복습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200% 도전하면 abstract, 다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능이. 자,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고요. 이게 플립북이 중등 영어 단어, 좀 있으면 고등 영어 단어, 그 다음에 영어는 퀴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억법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이제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요. 요즘은 정말 그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도요. 그리고 영어는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영화나 미드 보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많이 보시고요. 영어 하는 원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모르는 단어는 랭귀지 리액터가 거기서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슬랭 나오는 것들만 체크하시면 돼요. 슬랭도 사실은 한 1000여 개 정도면 되기 때문에 여기 넣어서 태우면은 뭐 며칠이면 다 끝납니다. 그것도 그들만 물론 다 플립북으로 제가 다 만들 거예요. 나중에.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어제 너무 어렵게 제가 80번을 사실은 쉽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회원들께서도 좀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웠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어제 선택의 미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요. 시나 어제 제가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연가라는 시 낭송을 해드렸거든요. 저는 이 시 암송을 그렇게 외워서 합니다. 녹음을 그렇게 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를 녹음을 하고 2초 정도 떼서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갑자기 1, 2초 떼고 해외로 가서 다시 1, 2초 떼고 결석을 함.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갑자기를 들으면서 1, 2초 있는 동안 해외로 가서가 떠오릅니다. 떠올리지 않으면 내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석을 함. 이게 기억나면 이제 해외로 가서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으면 됩니다. 굳이 따로 뭐 머리 쓰고 손으로 쓰고 이럴 필요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여드린 플립북의 종이책 모양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나 노래, 뭐 중국어, 일본어, 중국 한시, 뭐 중국 노래, 일본 노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처리해서 금방 쉽게 외웁니다. 외우는 속도도 훨씬 빠를 뿐 아니라
외운 다음에 장기 저장으로 넘어가는 건 정말 거의 뭐 크게 안 떨어지고 바로 넘어갑니다. 틈날 때를 한 번씩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학습하시면요. 대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서술형 시험 이걸로 치면 틀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 주관식은 생각이 안 나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요. 객관식은 훨씬 더 쉬운 거죠.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은 뭐 보통 완전히 안 되는 거 두세 개 골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 내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 모든 자격증 시험 이렇게 만들어 내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